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WS의 KMS라는 서비스를 기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KM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손쉽게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다양한 AWS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AWS KMS는 안전하게 키를 생성하고 보관해주며 활용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키를 생성하는 것,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암호화, 복호화 등 다양한 키를 활용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이제 HSM과 다르게 여러 계정에서 하드웨어를 공유하고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WS 별도로 클라우드 HSM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어쨌든 간에 요 KMS는 가상화된 환경을 기반으로 여러 하드웨어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KMS는 AWS의 다양한 암호화 로직에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S3의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RDS의 암호화라든지 EBS의 암호화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시다 보면은 서비스 중에 이제 암호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저장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S3나 EBS처럼 이런 서비스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KMS가 개입을 해서 암복화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AWS KMS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KMS 키입니다. 이 KMS 키는 KMS에서 실제 사용하는 키 매테리얼 및 정보들을 묶은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AWS 좀 이따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KMS 키라고 하면은 키 하나가 아니라 이 키를 만들기 위한 매테리얼과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묶어서 논리적인 개념을 하나를 묶은 게 KMS 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건 리전 단위고요. 리전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께서 선택적으로 멀티 리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전에서 한꺼번에 활용도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전 단위예요. 그래서 실제 키가 아니라 키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묶은 개념입니다. 여러분께서 밥 먹는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쌀로 만든 밥만 의미하진 않죠. 밥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메인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우리 밥 먹자라고 하는 것처럼 요 KMS 키라고 하면은 KMS에서 이제 암복화에 활용되는 키 매트리얼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키에 해당하는 것을 키 매테리얼이라고 부르는데 이 키 매테리얼은 암호화 작업에 활용되는 데이터 비트를 나타내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가 암호화를 위한 키를 할 때 요 키 매테리얼이 그거예요. 네 가지 정도의 소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KMS 키를 만들 때 요 키 매테리얼을 네 가지 정도에서 불러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AWS KMS, 즉 KMS가 직접 키 매테리얼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스터널, 외부에서 키 매테리얼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시든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시든. 그 다음에 AWS 클라우드 HSM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WS의 별도로 암호화를 위한 클라우드 HSM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지만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어쨌든 요거를 활용을 해서 키 매테리얼을 생성한 거고요. 네 번째는 엑스터널 키 스토어인데요. 요거는 외부의 키 저장소 서비스를 활용해서 키 매테리얼을 확보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AWS KMS라든지 클라우드 HSM에 요청을 해서 키 매테리얼을 만들 수도 있고 외부에서 불러올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AWS에서 KMS에서 키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키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둔 집합입니다. 한 번 더 비유를 드리면은 우리가 밥 먹자 했을 때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반찬, 뭐 국, 고기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키를 사용한다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키 설명이라든지 키 아이디, 키 상태는 어떤지, 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키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고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실제로 암복화를 할 때 사용하는 요 키 매테리얼이 있는데 요 키 매테리얼을 가져오는 방법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KMS에서 만드는 거, 커스텀으로 임포트 시키는 거, 클라우드 HSM에서 가져오는 거, 엑스터널 소스, 뭐 세일스포트라든지 킴프라든지 뭐 포트넥스라든지 여러 가지 키 스토어에서 가져오는 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WS KMS 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AWS 매니지드 키가 있어요.
요거는 AWS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키고요. 예를 들어서 S3에서 SSE KMS라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암호화 방식 중 4가지 중 하나죠. 거기서 이 암호화를 위해서 만들 때 요 AWS 매니지드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거는 요거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S3의 암호화된 파일을 계정간 공유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요거는 계정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갔을 때는 요 키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암호화 방식을 선택하실 경우에는 S3 파일을 계정간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이 AWS 매니지드 키를 사용하시면은 키 사용 정책이라든지 사용 기록은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은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AWS에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삭제라든지 키 로테이션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로테이션은 이 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365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 되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로테이션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요 키 이름은 AWS/서비스명으로 이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시프트에서 사용하는 거는 AWS/레드시프트란 이름으로 부여가 돼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키를 만들어 놓으면은 요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 달에 1불씩 발생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한 달에 1불씩 발생하는 그런 보관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해요. 요게 만들어져 있는 건 괜찮지만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좀 발생한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인데요.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S3에서 SSE KMS에서 커스터머 키 암호화를 선택을 하면은 똑같은 이제 암호화 방식이지만 AWS의 KMS에서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만든 커스터머 키를 사용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이 S3 컨텐츠를 계정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임포트라든지 엑스포트 할 수 있으니까. 이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는 사용 정책이라든지 IAM 정책, 활성화, 비활성화, 태그라든지 로테이션 설정 등 이런 프로퍼티들을 모두 여러분께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서비스들 중에서는 이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를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도 존재하니까 서비스와 연동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테이션 여부까지 여러분께서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원할 때 로테이션을 온디맨드로 하시든 아니면은 일정 기간마다 뭐 로테이션 시키시든 요건 여러분께서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AWS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요건 여러분께서 AWS 서비스에 사용하게 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암호화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AWS 온드키인데요. 이거는 여러 계정에서 AWS 서비스가 사용하는 키예요. 이건 여러분 게 아닙니다. AWS 거예요. 그래서 내 계정에 속한 키는 아니지만 AWS 서비스에서 키를 활용해서 리소스를 보호할 때 사용하고요. 대표적으로 DynamoDB의 기본 암호화 방식이 이 AWS 온드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AWS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AWS 매니지드 키와 다르게 여러분의 계정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속성 조회라든지 설정은 불가능하고요. 로테이션 설정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은 완전히 무료예요.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시던 안 사용하시던 혹은 뭐 만들어 놓던 이건 여러분이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비교해 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와 AWS 매니지드 키, 온드 키 이렇게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몇 가지 차이점만 말씀드리면은 매니지드 키는 관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비용만 발생한다. 그리고 AWS 온드키는 아예 메타데이터 확인도 불가능하고 관리도 안 되고 내 계정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있긴 있지만 내 게 아니다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비용도 내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께서 모든 것들은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에서는 다 가능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류는 활용 용도에 따라서 대칭키, 비대칭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잠깐 기본 지식을 한번 살펴볼 겸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암호화의 종류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상황에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있고 전송 중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있고 암호화 방법에 따라서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게 요거기 때문에 요것에 관해서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칭키 암호화는 시메트릭 인크립션이라고 해서 하나의 키로 암호화와 복호화를 하는 알고리즘을 말하고요. 연산이 매우 빠릅니다. 근데 다만 키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밥이 있고 앨리스가 있고요.
여기 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은 이렇게 앨리스한테 비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습니다. 암호화해서. 그리고 척은 중간에 감청을 하네요. 얘는 비밀 데이터를 뺏고 싶은 애예요. 자, 그럼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밥이 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비밀 데이터를 이 키와 알고리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암호화된 스트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앨리스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이 앨리스는 이 키를 가지고 똑같은 키를 가지고 이렇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어다가 복호화시켜서 비밀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 척은 이 암호화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갔다 하더라도 키가 없으면 절대로 받아볼 수가 없죠. 절대로 복호화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키를 어떻게 앨리스한테 전달하느냐의 문제예요. 뭐 밥이랑 앨리스랑 만나가지고 키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환경, 제가 미국에 통신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키를 전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키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전달하면 어떻게 되죠? 척이 그대로 키를 가르쳐서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키를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돼서 누군가가 가져올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걸 암호화하려면 또 요걸 암호화하기 위한 키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키를 어떻게 이렇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비대칭키 암호화예요.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는 뭐냐면은 한 쌍의 키를 활용한 암호화, 단 하나의 암호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복호화만 가능한 것이 요 비대칭키 암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키가 두 개예요. 근데 하나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하나는 복호화만 가능해요. 그래서 연산이 엄청나게 좀 복잡하지만 키 전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개 키는 일단 암호화가 가능한 거고요. 비밀 키는 복호화가 가능한 키인데, 요 말대로 공개 키는 누구나 가져가도 돼요. 비밀 키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공개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 그림을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밥이 있고 척이 있고 앨리스가 있습니다. 밥은 앨리스한테 이제 키를 보내고 싶어요. 아까 대칭키 암호화에서 사용하고 싶은 키를 보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앨리스가 비밀키와 공개키를 만들어서 공개키는 공개된 장소에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키는 본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은 밥이라든지 척이라든지 둘 다 이 공개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이건 공개돼 있으니까.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밥은 이렇게 앨리스한테 뭔가 키를 보내고 싶다. 그럼 키를 본인이 만든 다음에 이것을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시킵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앨리스한테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앨리스는 요 비밀키를 사용해서 요것을 복호화 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키는 암호화만 가능하고 비밀키는 복호화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앨리스는 비밀키가 있기 때문에 요걸 복호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키를 뽑아다가 자기가 여기서 만들었던 똑같은 키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근데 척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거는 암호화만 가능한 키이기 때문에 요 비밀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척은 요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로챘다 하더라도 요 키를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밥과 앨리스가 서로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키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비대칭키 암호화입니다. 그러면은 뭐 번거롭게 대칭키 비대칭키 왔다 갔다 거릴 필요가 있나요? 그냥 맨날 비대칭키 쓰면 안 되나요? 요거는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때는 대칭키 암호화를 위한 키를 교환할 때 정도만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키를 교환하고 나서부터는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서로 암호화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칭키 암호화와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드리면은 서명이란 게 있어요. 이 서명은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생성자가 데이터를 생성했음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공개키, 비밀키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밀키를 사용해서 뭔가 암호화를 하는데 퍼블릭키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 서명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가 가진 주체가 데이터를 생성했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앨리스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비밀키로 서명을 만들어요. 그럼 이 서명을 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밥은 요 비밀키와 대칭되는 공개키를 기반으로 요것을 풀어가지고, 이거는 요 비밀키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요 비밀키로 만든 게 아니다, 그럼 이걸로 풀어도 요 시그니처가 맞지 않거나 깨지거나 복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 요 시그니처는
바로 앨리스가 만들었구나. 왜? 전 세계에서 이 비밀키를 가진 건 앨리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암호화 서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는 이제 그 암호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하고,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KMS의 키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갑자기 이제 배가 산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요 KMS의 종류는 활용에 따라서 첫 번째 대칭 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칭 알고리즘, 즉 하나의 키로 암호라든지 복화 사용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사용 케이스고요. 다양한 암호 활용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화라든지 복화라든지 이따가 설명드릴 데이터 키 생성하는 거. 그래서 키를 다운로드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KMS에서 직접 키를 다운로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암호코어 과정은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KMS한테 API로 야 이거 암호화해줘, 야 이거 복호화해줘,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직접 내가 암호화 복호화를 위한 키를 확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키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키 매테리얼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KMS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키 매테리얼, 키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 스트링인데, 요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KMS로 보낼 수는 있지만 요것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키 매테리얼은 항상 안전하다. 그리고 비den치 키도 만들 수 있는데 서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검증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HMAC KMS 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해시 기반 메시지 인증 등에 활용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이건 기본적인 정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KMS의 대칭 키로 생성한 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건 여러분께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KMS한테 뭔가 암호화 작업 요청하기 싫다, 난 나만의 키를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KMS한테 야 KMS야 키 하나 내놔봐, 임시로 키 하나 만들어줘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KMS로부터 이렇게 키를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에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생성 시 암호화된 키와 평문 키를 전달하는데 요걸 언제 써먹느냐? 봉투 암호화라는 것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봉투 암호화가 무엇이냐? 제가 봉투 암호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KMS한테 키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요 데이터 키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평문으로 만들어진 키와 암호화된 키 이렇게 두 개를 하나 던져줍니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쓰느냐? 일단 여러분께서 요 평문 키와 암호화된 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왔죠. 자, 그럼 요걸 기반으로 요 평문 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내가 암호화 시키고 싶은 내용을 같이 묶어다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화된 스트링을 하나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뭐죠? 평문키를 가지고 있고 암호화된 평문키가 있고 요걸 암호화시킨 거, 그 다음에 암호화된 텍스트가 있죠. 원본 텍스트에서 암호화시킨 거.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암호화된 내용과 암호키를 저장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RDS에 뭔가 저장하고 싶다, DB에다 저장하고 싶으면은 요 암호화된 텍스트를 이렇게 부여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된 키를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DB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문키는 버립니다. 왜? 요게 같이 저장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RDS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는 요 상태이기 때문에 해커가 만약에 우리 DB를 털었어요. 그러면 해커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요거죠, 요거.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본키가 아니라 암호화된 키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가 요걸 해킹하더라도 얘를 풀 수가 없어요. 왜? 얘를 풀기 위해서는 평문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해커가 해킹을 한다든지 유출이 되더라도 요거는 안전합니다. 왜? 요 암호문은 아무도 풀 수가 없으니까요. 요 정보 자체로는.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에서 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레코드를 꺼내다가 요 암호화된 키를 KMS에 요청한 거예요. 야 KMS야,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거를 복호화해줘. 그러면은 요걸 던지면은 KMS가 네 하고 평문키, 원래 암호화하던 평문키를 다시 던져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평문키, 요걸 기반으로 아까 버렸었죠. 근데 다시 받아온 걸 기반으로 다시 우리가 암복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 평문키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복호화시킬 수 있겠죠. 원본 스트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방식, 즉 우리가 이렇게 저장을 할 때 원본 평문키를 저장한 게 아니라 암호화된 키와 암호문을 같이 저장하는 방식을 봉투 암호화라고 해요. 그래서 해커가 이걸 해킹했다 하더라도 요 KMS를 사용할 수 없는 해커는 요 평문키를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암호문을 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매우 뛰어난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투 암호화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키는 봉투 암호화에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께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기본 KMS 키를 비활성화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봉투 암호화는 EBS를 암호화시킬 때도 사용이 됩니다. 이 EBS에서 이 암호화가 설정이 되면은 평문키라든지 이 암호화 키를 가지고 이렇게 EBS에 같이 박아놔요. 현재는 평문키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키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요 EBS가 요 EC2에 어태치 됐을 때는 요 평문키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EBS에서도 평문키를 지워버립니다. 여기까진 좋은데 만약에 여러가지 이유로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KMS 키가 없어졌어요. 비활성화 시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요렇게 뗐다가 다시 EC2로 붙이려면은 요 암호화된 키를 야 KMS야 평문키로 만들어줘 해야 되는데 요 키가 없죠. 요 상태에서는 다시 요 EBS를 붙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데이터 키를 사용할 때는 요 KMS 키가 비활성화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암호화된 키를 평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 KMS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비활성화 됐거나 삭제되면은 다시는 요 평문 키를 가져올 수 없어서 다른 로직들 예전에 쓰던 것들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KMS 키는 키 정책이란 걸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키 정책은 각 키별로 부여되는 리전 단위 정책으로 KMS 키의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각 키별로 단 하나의 정책만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누가 어떻게 키를 사용 가능한지를 여러분께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MS 키를 사용하려면은 여러분께서 일단은 모든 AWS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IAM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ND예요, AND. 키 정책이라든지 그랜트에서 권한을 획득해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3다. 그러면은 S3 리소스 폴리시만 있어도 S3를 사용할 수 있거나 혹은 IAM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KMS는 보안 서비스이기 때문에 되게 희귀하게 IAM 권한이 있더라도 키 정책에서 허용이 되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에서 권한이 없거나 혹은 둘 중 하나에서 디나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그랜츠가 뭔지는 바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AM 권한과 요 키 정책 혹은 그랜츠에서 권한을 획득해야지만 요 키를 사용할 수 있다. 엔드. 자, 그럼 그랜츠가 뭐냐? 키 정책의 교체 없이 임시로 AWS 프린시펄, IAM이라든지 IAM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리소스입니다. 일종의 임시 티켓이에요. 그래서 임시 통행증 이런 겁니다. 임시 여권 이런 식으로 임시로 부여한 거고요. 프린시펄, IAM 사용자라든지 역할이라든지 AWS 서비스 등이 특정 작업에서 인크립트 혹은 디크립트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설정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 암호화 할 때 특정 메타데이터를 꼭 넣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랜츠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장점은 뭐냐면은 키 정책의 교체 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키 정책이 하나씩 부여되는데 요것을 매번 교체할 필요 없이 KMS 키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걸 사용하면 임시 권한 부여가 가능한데 주로 AWS 서비스가 활용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용 사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WS 서비스가 KMS 키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요것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키 폴리시를 수정하거나 혹은 IAM 권한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매번 사용할 때마다 키 폴리시를 수정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겠죠?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람다가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유저 대신에 임시로 그랜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키 사용한 다음에 그랜트를 폐기하는 거. 요 작업을 사용하면은 그랜트 잠깐 만들고 키 사용한 다음에 다 사용하면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들이 활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요것만 한번 보시면 알겠죠? 그랜츠를 간단하게 임시로 생성한 다음에 폐기하고 임시로 만드는 정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고요. 당연히 이 그랜츠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AWS KMS로 할 수 있는 크립토그래픽 오퍼레이션들, 즉 KMS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암복화라든지 뭐 사이닝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만 볼게요. 먼저 KMS 키를 활용해서 디크립트, 인크립트가 가능하고요. 무슨 말이냐? KMS한테 직접 야 이거 암호화해줘, 야 이거 복호화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네레이트 데이터 키, 그리고 데이터 키 페어, 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키가 무엇인지는 알아봤고 좀 이따 실습으로 알아볼 건데, 요것들을 여러분께서 KMS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랜덤, 즉 무작위 값을 KMS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키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인이라든지 베리피케이션, 즉 여러분께서 뭔가를 서명하거나 그 서명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KMS 키를 활용하는 것들이고, 여러분께서 데이터 키를 받아다가 실제 여러분만의 오퍼레이션, 즉 뭐 사이닝을 한다든지 암호화, 복호화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KMS 요청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만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다, 혹은 봉투 암호화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키를 받아다가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모에서 이렇게 데이터 키를 받아다가 뭔가를 해볼 거예요. 즉 여러분께서 직접 키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암호화라든지 복호화를 해보는 것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KMS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API를 하나 생성하고요.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KMS 키로 봉투 암호화를 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KMS를 활용해서 복호화하는 API를 생성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실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모로 왔는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 데모 소스 코드를 받으시면 리드미대로 여러분께서 프로비전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문의가 필요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요 KMS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자세한 코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할 거고요. 저희가 두 개의 API가 있어요. 첫 번째 API는 메시지를 입력하는 건데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여기 주석이 처리되는 것처럼 KMS에 요청해서 이렇게 키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키를 하나 받아옵니다. 이렇게 데이터 키를 요청을 하면은, 요 제네레이트 데이터 키 커맨드를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암호화가 안 된 데이터 키 하나, 암호화가 돼 있는 데이터 키 하나, 이렇게 된 거 두 개를 주는데요. 요걸 기반으로 암호화를 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다이나모DB에 저장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 아이디를 하나 던져줍니다. 자, 그럼 요 메시지 아이디 기반으로 복호화를 하는 API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와서 암호화된 키랑 컨텐츠랑 이런 걸 가져온 다음에 KMS를 활용해서 데이터 키를 복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복호화된 데이터 키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암호화된 텍스트를 복호화시킨 다음에 요것을 뿌려주는 요 API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를 드릴 거니까 챗GPT를 사용하시던 여러가지 방식으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정도 주석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걸 한번 프로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프로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비전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KMS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실습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걸 프로비전 하시는 방법은 요 리드미를 참고하시고, 어떻게 제가 어떤 리소스를 만들었는지는 요 템플릿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럼 조금 지나면 이렇게 API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다른 API 주소겠죠? 요것을 기반으로 제가 포스트맨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포스트맨에다가 푸시죠. 하나는 푸시고 하나는 get이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건데, 아무 메시지 넣어볼게요. 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메시지 아이디를 하나 주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저장된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데모 KMS dev messages라는 서울리전에 만들어지는데요. 요걸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여기 IV, 베이스 64 IV인데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암호화할 때 추가적으로 쓰는 거니까 요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게 뭔지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암호화할 때 같이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크립티드 데이터 키, 우리가 데이터 키 대신에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넣기 때문에 요게 누군가한테 털리더라도 여기 바로 나오는 요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는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요 암호화된 메시지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커가 털어가더라도 요 상태, 요 레코드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요걸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요 인크립티드 데이터 키를 다시 복호화 시켜가지고 평문키로 만든 다음에 그제서야 요렇게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복호화를 시켜볼까요? 요렇게 get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시지 아이디 방금 받은 거, 요 메시지 아이디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샌드를 누르면은 여기서 복호화 시켜서
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로컬에서 잡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만들어진 제가 요걸 프로비전 하시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리소스 중에 여기 KMS 키가 있는데 요걸 복사해 주셔가지고 요 키 아이디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KMS 키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AWS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됐으면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지만 제가 만든 SLS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잡아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뭐로 입력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를 입력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F5를 누르면은 여기서 여기 디버그에서 디버그 테스트 제스트가 선택된 걸 그 다음에 그대로 두고 F5를 누르면은, 자, 그래서 F5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가 메시지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다음 걸로 가면 여기다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받아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KMS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키 넘겨줘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키 하나, 요건 바이트 스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인크립트 된 데이터 키 하나 이렇게 받아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베이스 64로 변환을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변환이 된 인크립트 키 하나. 그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이제 사이퍼를 통해서 암호화 시키는데, 요 암호화 시킬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 키, 플레인 데이터 키,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암호화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기본 우리 원래 메시지, 요게 평문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가 되면은 요렇게 암호화가 된 스트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것을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저장하느냐, 우리가 메시지 아이디 하나 생성을 하고요. 랜덤으로 현재 타임스탬프로 생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날짜, 그 다음에 암호화된 메시지, 그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 키의 베이스 64, 그 다음에 IV를 저장할 건데, 이 IV는 간단히 말하면은 여기다가 섞어주는 추가 이니셜라이전 벡터예요.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같이 저장해서 이따가 복구할 때 쓸 겁니다. 자, 이대로 그대로 넘겨가지고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유저한테 주는 거는 요 메시지 아이디를 주게 되겠죠. 자, 그럼 get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 포인트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 설정에 따라서 메시지 아이디 출력된 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저장된 메시지 가져와야겠죠? 여기서 다이나모DB에서 저장된 메시지를 가져오면은 여기 아이템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네, 아까 우리 들어간 게 들어가 있죠? 베이스 IV, 인크립트 키, 메시지 아이디. 자, 그럼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데이터 키를 복호화할 거예요. 디크립트 커맨드를 통해서 우리가 저장해놨던 암호화된 키 있죠?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복호화시켜달라 요청을 하면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복호화된 암호화 키가 나오게 됩니다. 요걸 기반으로 다시 복호화를 시켜가지고 요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암호화된 메시지는 요건데 요것을 한 번 더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까지 해서 마지막 파이널 복호화가 되면은 테스트입니다 까지 됩니다. 요것을 기반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께서도 잡아볼 수 있으니까 직접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 받는 법은 언제나처럼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 PDF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실습을 위한 소스 코드를 공유 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여기 오픈 채팅방에 오시거나 혹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는 제가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